전문가 밀착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세일병원 정형외과 최종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것이 이제 척추하고 구분도 안 가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우선 요즘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실내 생활하면서 운동 부족과 또 뭐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병원 외래에도 목 디스크나 목 통증과 관련돼서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많이들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디스크라는 거는 목 디스크의 정확한 병명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고 예.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이름이 원래 디스크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자분들이 목이 아프면 내 목에 목 디스크가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목 디스크라는 거는 목에 생기는 병이지만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목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 통증보다는 아. 팔로 내려오는 증상이 있을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를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목 디스크가 처음에는 목 통증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팔로 내려오는 증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죠. 그 신경이 이제 눌림으로써 팔로 내려가는 그러면 이제 팔 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저림 현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디스크가 이 탈출이 돼서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면서 퇴행적인 변화도 이런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우선 물렁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와 이제 나이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오는 경우인데 결국 증상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거는 같기 때문에 증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이게 굳이 따지면 비율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환이 많은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은지 어떻습니까? 이제 디스크가 탈출돼서 오는 경우는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젊은 연령대에 주로 많이 생기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오는 거는 아무래도 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이게 증상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팔이 저리다 하면 양쪽이 동시에 저린 건지 아니면 한쪽만 저리는 건지 그리고 이제 손까지 저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목 디스크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양쪽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같이 눌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팔이 저리다면 팔목 또 손목 이제 팔 위쪽 부위가 또 특히 정해져 있습니까?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이제 각각 신경마다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라든지 네. 저린 부분이라든지 손가락에 어떤 손가락이 저린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고 또 이게 증상이 항상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예. 한 군데에 눌리느냐 두 군데에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이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태블릿 PC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목이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따금씩 저림 현상이 있었다 없었다 요럴 때는 이제 사실 좀 판단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문제만으로는. 근데 이제 진료를 할 때 어떤 목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신경이 좀 더 많이 눌릴 수 있는 위치 변경이나 저희들이 진료할 때 그런 거를 통해서 네네.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요? 모든 병에 치료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만일 목 디스크로 진단이 됐을 때는 모든 치료는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고요. 예. 물론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보존적인 치료라고 얘기하는 약물 치료, 변인 치료, 그다음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도수 치료,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통증 클리닉을 통해서 하는 이제 뭐 경막외 신경 차단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예.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좀 탈출했다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MRI나 검사에서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MRI나 검사에서 디스크가 조금 있지만 굉장히 심한 증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거는 MRI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보존적인 치료나 수술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증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뭐 목 통증이나 팔 쪽의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기만 하면 목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다면적인 진단이 가장 중요하네요. 뭐 단순히 MRI 그림 하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환자의 어떤 통증의 정도라든지 빈도나 이런 것들. 그렇군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나요? 목 디스크 수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은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 디스크도 이제 앞쪽으로 접근하는 수술 방법과 뒤쪽으로 접근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한데 대부분이 목 디스크 수술은 허리 디스크 수술보다 예후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물론 이제 허리 쪽과 수술 방법 자체가 틀리지만 하지만 수술을 고려할 때도 그 환자의 나이나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렁뼈가 튀어나온 건지 연세 드셔서 이제 퇴행성 변화로 온 건지 한 군데인지 뭐 여러 군데인지 튀어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앞쪽으로 수술해야 될지 뒤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모든 고려사항을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목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적절히 해줘야 된다. 이 자세가 정확히 이제 어떤 자세를 얘기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목에 좋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말보다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자세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좋은 자세라기보다는 그런 목에 안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나 평상시에 목 주변의 근력 운동, 강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할 때 뭐 고개 숙인 건 당연한 거니까 다만 충분한 휴식과 또 목 스트레칭을 해줘라는 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일병원 정형외과 최정우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기질